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외교가 시끄럽죠? 오늘은 차이나 게이트에 대해서 한번 제 의견, 제 취재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이나 게이트. 대한민국에 와 있는 중국 유학생, 조선족 유학생 등이 대한민국 여론 조성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게 차이나 게이트죠. 네, 이 사건의 전말을 저도 조금은 관여돼 있고 하니까 제가 아는 한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디스 인사이드 우한 갤러리에 있는 나는 조선족이다 라고 하는 그 화면입니다. 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나는 조선족이다. 진실을 말한다 라고 하면서 2월 27일자였습니다. 조선족과 중국인 유학생이 SNS를 이용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뉴스, 댓글 등에서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중국의 조정을 받고 있다. 나는 조선족이다라고 밝힌 사람이 이런 폭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극렬 지지 조직은 없다. 다시 말하면 문바라는 건 없다는 얘기겠죠. 대깨문도 없다는 얘기겠죠. 온라인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이러한 고백을 하는 이유는 나는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이고 나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화면은 이 DC 인사이드 우한 갤러리에 올라와 있던 이 나는 조선족이다 진실을 말한다의 전문입니다. 조금 너무 길어서 제가 중간중간 좀 빼고 했는데 나는 박정희를 존경하고 이 나라가 잘 발전되길 바라는 애국 보수이다. 내가 조선족이란 건 그 누구도 모른다. 난 조선족 사회에 살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냥 비밀로 하려다가 진실을 모르고 평생 살아야 하는 한국인이 안쓰러워 밝힌다라고 하면서 조선족과 중국인 유학생이 SNS를 이용해서 대한민국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문바는 없다. 대깨문도 없다. 문재인 정부를 조종하는 것은 중국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중국 정부와 한국민주당은 무슨 짓을 해도 수사받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한번 요거는 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이제 디스 인사이드하고 상당히 보수적인 조직이죠. 뭐 구구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좋습니다. 그건 뭐 의견이니까. 그런 것들이 뜨니까 청와대에서 이걸 조사해달라라고 하는 국민청원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제법 많이 올라 있습니다. 차이나 게이트 치게 되면 뭐 수사해달라. 뭐 왜 대한민국 여론을 중국이 개입해서 만드느냐. 사실은 대한민국 여론을 만드는 건요. 북한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하죠. 북한의 우민기를 대표해서 뭐 메아리 이런 것들 보고 그런 것들 광클릭해서 올리는 거는 정보 세계에서는 다 합니다. 기계로 올릴 수 있어요. 안 믿으세요? 그 지난번 선거 때도 동원됐는데 저 뭐 무슨 지사 선거 지금 뭐 지사가 수사받고 있는 게 그런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클릭 막 올리면 댓글이 막 올라가면 댓글이 많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앞순위로 가죠. 앞순위 되면 그거 사람들 많이 보고 하니까 여론이 글로 형성되고 쉽습니다. 어쨌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청와대 사이트에서 수사해달라고 올라갔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겁니다. 일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국발 댓글 공작, 국권 침탈 정황이 점점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응원 청원이 올라온과 동시에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중국발 트래퍼로 폭증하였고 33%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 이후 계속해서 청원수는 올라갔습니다. 그 결과에 뒷받침하듯 최근 7일간 청와대를 가장 많이 검색한 국가는 중국. 뭐 이런 글입니다. 문 대통령을 응원하는 글이 올라가니까 중국 쪽에서 오는 트래픽이 폭증해서 33%까지 올라갔다. 이런 걸 하면서 이상하다. 이거 조사해달라. 권리를 잃어버리는 국민으로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청와대에 중국이 조직적으로 대한민국 여론 조작에 개입한 혐의를 조사해달라. 이거는 과거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 개입했던 거 그거 조사해서 한 거랑 같이 수사해달라는 거죠. 그땐 국정원이 해서 뭐 원세훈 씨 등을 유죄를 줬으니까 이거 중국에 했으면 중국을 유죄를 주거나 뭐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예. 이렇게
시끌벅적하니까 동아일보의 김순덕 대기자께서 칼럼을 쓰셨습니다. 김순덕 칼럼이 나왔는데 상당히 역시 전문적인 기자가 붙으니까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문장이 청와대가 이렇게 신속하게 나온 적이 있나 싶다. 지난 28일, 2월 28일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차이나 게이트가 등장하니까 바로 3월 2일 날 차이나 게이트 수사해달라고 등장하니까 3월 2일 날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브리핑 때 기자들이 입장을 물었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겁니다. 네네. 별거 없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도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의 정보를 가지고 사실을 갖고 우리 김순덕 대기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국 의회의 미중 경제 안보 검토위원회가 2018년 8월 24일 발표한 중국의 해외 통일 전선 공작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마법의 비밀병기로 이 해외 통일 전선 공작을 하고 있다. 같은 내용을 17년도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도 폭로한 바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구촌 곳곳에 중국 유학생들이 있는데 이들이 중국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그걸 하지 않으면 찍힌다. 중국 아이오들, 해외에 나와 있는 아이오는 찍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호주는 외국 영향력 투명화법을 만들었고 대만은 반침투법을 만들어서 발효시켰다. 네. 그리고 2018년 마코 루비오 등 미국 상원의원 6명은 중국 공산당이 그해 11월 대만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쳐서 반중국적인 집권당을 패배시켰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대만의 지방선거에 그때 반중국적인 집권당을 패배시켰다. 민주당을 패배시키도록 중국 공산당이 개입을 했다는 얘기죠. 통일전선부가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통전부, 중국의 통일전선부 말고도 우마오당, 다섯 털당인가요? 란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약간의 돈을 주고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그 대만, 캄보디아, 뉴질랜드 선거까지 개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직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손 놓고 있을 리는 없다. 현재 한국에는 중국 교포가 34만, 중국인이 21만 명이 있다. 이 중 조선족과 유학생 일부가 댓글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게 합리적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군을 건 실태 파악을 문재인 정부에게 요구한다고 김순덕 대기자께서 칼럼으로 지적했습니다. 이게 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네. 이러한 차이나 게이트가 이제 언론사 개입할 만큼 커졌는데 이 사건이 발단은 이렇게 됩니다. 다시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3년 전 2017년 설날 지나고 난 직후입니다. 중앙일보에서 1월 29일자 김민상 기자가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그때 이제 촛불 시위 한참 때인데 중국 유학생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 시위에 몰래 참여시켰다는 주장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고 퍼지고 있다. 중국 유학생 6만 명을 모은다고 하여 뭐 이렇게 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사실이다 아니다 갑론을박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이 동원설은 2017년 1월 25일 작성된 이정훈 동아일보 기자의 블로그 이정훈의 안보마당에서 시작됐다. 이정훈 기자는 민주당의 사드 배치 반대하는 자가당착이란 제목이 그래서 지금 한국에는 6만 명의 중국 유학생이 머물고 있다. 이 유학생들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 시위에 몰래 참여시켰다. 중국이 라고 이정훈 기자는 주장했다라고 썼습니다. 제가 근원지네요. 네, 맞습니다. 차이나 게이트 제가 아마 제일 먼저 썼습니다.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2017년 1월 25일 이정훈의 안보마당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었고요. 그때 민주당의 사드 배치 반대는 자가당착이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쓴 사실도 있습니다. 근데 제 블로그는 현재 없습니다. 그 동아일보에서 블로그를 운영해 주다가 그걸 다 전체를 없애려고 했기 때문에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김민상 기자가 그 제 블로그 글을 인용해서 제 블로그에는 32개 댓글이 달렸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게 있다까지 보도해 줬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많이 봐가지고요. 전화를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제가 댓글을 안 했죠.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이 방송을 하는 이유도 지금 다시 차이나 게이트를 들어가니까 제가 시작이라고 판단했는지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를 하자고 하는데 아이고 뭐 좀 그렇기도 하고 타매차랑 하는 것도 우습잖아요. 제가 직접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은 이제 제 블로그에 지금 이제 저도 블로그가 사라져서 볼 수가 없는데 옛날 중앙일보에서 캡처했던 사진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 기사가 중앙일보 그때 제가 왜 블로그에 썼는가 하면 설 연휴 중이라서 어느 매체가 없었어요. 아 이거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거 아니구나. 중국 유학생들이 모양도 똑같고 우리랑 뭐 이렇게 들고 나가면. 참고로 그 당시에 일본 공산당 사람들이 여기 가서 깃발 들고 자기네 공산당이 일본 공산당이라고 밝히고 촛불시위에 참여했었죠. 이쪽에 초청한 조직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외에서 참여한 있습니다. 그렇게 보도를 했더니만 일본 통일일보에서도 제 블로그를 받아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그걸 또 뭐 조가채닷컴에서 또 통일일보가 이렇게 보도했다고 보도를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궁금하시겠죠. 저는 무슨 근거로 이정우는 무슨 근거로 이걸 썼느냐. 뭘 설명드려야 될까요? 제가 공작을 조금 관심이 있고 정보기관에 좀 취재에 관심이 있는 기자입니다. 지금 제가 눈으로 금방 안 찾아지는데 제가 쓴 책 중에 공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공작이 얼마 전에 영화가 됐었죠. 그 흑금성 사건을 가지고 공작이라는 영화가 나왔고 책이 나왔는데 그거는 저랑 상관없습니다. 제 책의 공작에서는 흑금성이 하나의 파트로 나옵니다. 흑금성 사건이. 그리고 흑금성을 절대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영화 공작에서 흑금성은 좋게 나와 있죠. 저랑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흑금성이라는 사람은 대한민국 법을 어겨서 기밀을 넘긴 혐의로 구속됐던 사람, 형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 영화에서는 좋게 나왔습니다. 저랑은 아무 상관없는 공작, 또 공작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쓴 공작은 더 오래 나온 거고 거기에는 하나의 파트로 흑금성 사건이 있을 뿐입니다. 어쨌든 저는 공작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한 20년 이것저것 취재를 했었고 저보다 더 공작에 취재를 많이 한 사람은 월간조선에 있던 우종찬 기자. 그분은 뭐 이한영 씨가 한국으로 온 거 그 데리고 온 과정 공작을 다 밝혔고 또 월간조선의 김영삼 기자도 황장현 망명의 공작을 다 밝혔었죠. 뭐 저는 저대로 근데 지금 제가 이 고참 기자로서 한마디 후배 기자한테 하고 싶어요. 옛날에 조갑재, 김대곤, 신동아에 그다음에 뭐 우정창, 김영삼, 저까지 이런 사람들은 남북 공작전이나 해외 공작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있고 취재를 많이 했는데 뭐 저는 그 전에 쓴 것 중에 하나는 이중간첩 얘기를 쓰면서 북한에서 노무현은 관리 대상, 이재호는 특별 대상. 그러니까 북한도 관리하는 이 대상 등급이 다르잖아요. 그때 문재인은 이름도 안 나왔다. 뭐 그런 기사도 쓴 적이 있어요. 이중 공작원. 그 친구는 고등학교만 나와갖고 노동운동하다가 사할린 가가지고 북한 들어가서 북한에서 공작원 대달라니까 해준다고 했다가 우리 쪽에 기순에 뭘 하니까 우리 쪽에서 너 양쪽으로 다 놀아라 해갖고 북한 정보를 쭉 빼서 이렇게 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가 만나보니까 북한에서는 누구를 자기네 우군으로 생각하는지 그게 이재호가 더 높은 등급이고 노무현은 급수가 낮았다. 이거 옛날에 기사 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뭐 이중간첩 기사도 쓰고 그랬었는데 나는 공화국의 저승사자였다 쓴 적도 있고요. 북한에서 탈북자 잡아가는 사람들 기사도 쓴 적도 있고. 뭐 그래서 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작 세계를 좀 아는데 요즘 젊은 기자들은 이쪽을 전혀 취재를 안 해요. 너무 국정원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들도 밥 먹고 뭐 피곤하면 술 먹고 뭐 들이 깨지면 술 먹으면서 아 씨발 이러고 이런 별거 아닙니다. 아마 뭐 CIA도 저는 FBI 서울 지국장도 만나봤고 뭐 별거 아니에요. 한번 취재도 해볼 젊은 기사들은. 그래서 공작의 세계를 알게 되면은 상대국에서 나한테 유리한 우리나라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도 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하는 것도 금방 감을 잡습니다. 반대로 우리한테 유리한 여론 조성이 안 되면 그쪽을 터모일, 혼란에 빠지게 하도록 합니다. 그게 공작 세계입니다. 여론이라는 거요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네. 그 북한의 우민기라든지 얘네들이 하는 거 계속 우리 정부 욕하게 되면요 이쪽에서 따라 나오는 부한대동 세력이 나오면서 또 그걸 누가 광클릭해갖고 여론 만들면은 여론 뒤집어집니다. 여론 별거 아닙니다. 그거 나치에서 누구죠?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소아마비 걸렸던 그 선전 부장 그 친구가 선전선동을 어떻게 한다 딱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거대로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중국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설날 무렵에 촛불 시위에 중국 유학생들이 왜 참여를 했냐? 그 부분은요. 그게 바로 사드 배치와 관련됩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결정했습니다. 사드 배치를 한 이유는 북한이 그때 강력하게 도발을 했어요. 뭐 미사일을 쏘고 그랬어요. 핵실험했던가 좀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근데 그 직전에 노무현 정부 때부터 노력해갖고 한중 간의 핫라인을 대통령끼리 통하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노무현 못합니다. 굉장히 그 친중적으로 갔는데 못하고 이명박 못합니다. 근데 박근혜 때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까지 가서 친중적으로 해주고 하니까 또 그때 뭐 굉장히 시진핑 박근혜 달달하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시진핑이 서울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또 반대로 중국 대학 가서 우리 대통령도 강의하면서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그걸 만들었거든요. 핫라인을 만드는데 북한이 도발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걸은 걸 안 받아줬어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을 통해서 어떤 북한을 제재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이건 도저히 못 믿을 집단이구나 하면서 사드 배치로 가니까 중국에서 뭐 굉장히 화를 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송영길 의원 등 6명인가요? 이분들이 중국으로 쫓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썼던 게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건 그때 송영길 의원 등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그건 자가당착이라고 썼습니다. 왜 논리는 뭔가 하면은 평택기지를 만든 게 누굽니까? 사드는 평택기지를 오산기지를 방어하기 위한 건데 평택기지를 만들어준 게 누굽니까? 노무현 정권입니다. 노무현 정권. 난 그거 진짜 한심하게 생각하는데 한미 간에 그 협정이 있어서 기지 이동을 할 때 기지 이동을 주장한 사람들이 돈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산에 있는 걸 나가라 그러면 우리가 돈을 내고 서울이 너무 커져서 군사작전이 힘들어서 미국이 자기네 옮기겠다 그러면 그 비용은 자기네가 됩니다. 땅만 우리가 제공해주고. 근데 우리가 나가라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한 100억 달러 돈 썼어요. 바보짓이죠. 그 민족 자존심 하나 때문에. 그거를 노무현 정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놓고 나서 평택기지를 방어하고 하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했는데 그걸 반대하는 게 송영길 의원 등이니까 자가당착이라고 쓴 거죠. 제목은 그래서 뽑았습니다. 그걸 부연하는 기사에서 이 사드 반대 여론을 일으키기 위해서 즉 송영길 의원 등이 중국에 찾아오도록까지 만들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 촛불 시위에 참여해서 반박근혜를 나가면서 거기서 사드 반대 뭐 온갖 불구스름한 주장 다 나옵니다. 여러분 촛불 시위 때 나왔던 그 구호들 다시 한번 다수 구호 말고 소수파들이 내온 구호 보면요. 여기가 공산국가인가 싶을 정도로 섬찟한 거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드 반대입니다. 그런 것들을 중국 유학생들이 슬쩍슬쩍 참여했다는 게 제 기사였어요. 그리고 그런 거는 정보 세계에서는 반드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조금 비슷한 상황이 지난해 12월 달인가요? 그때 이제 홍콩 사태가 굉장히 커질 때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홍콩 대학생들이 시위를 지지한다라고 하니까 그런 대자보를 붙이니까 여기에 와 있는 중국 유학생들이 대자보를 훼손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취재를 좀 해봤죠. 그때 중국 유학생들이 뭐라고 우리를 비난했는가 하면은 자, 독도는 한국 땅이죠. 그러면 홍콩은 중국 땅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원래 중국 땅인데 아편전쟁 이후에 99년간 빌려줬다. 조차했다. 그리고 일부는 할양도 했습니다. 할양도 하고 조차가 겹쳐져 있는데 근데 그걸 돌려받았는데 홍콩 우리 땅인데 왜 니들은 한국은 반대하느냐. 그러면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런 논리를 내세웠어요. 참 궤변이죠. 한국에 우리 학생들이 주장했던 거는 홍콩이 민주적으로 가라라고 홍콩 주민들하고 중국하고 일국 양제로 통일된 거는 자기네 주권 문제니까 개입할 필요가 없죠. 근데 홍콩에서 홍콩에 정가자를 잡아가는 법을 만들어서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그걸 하지 말라고 한 건데 얘네들은 거꾸로 이상하게 영토 문제로 들고 나와서 반박을 하고 회전을 했어요. 그때 보게 되면은 한 명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두 명씩이 꼭 움직입니다. 대부분 그 학교에 뭐 총학생회, 중국인 유학생 대표나 뭐 그런 사람들이 움직였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경찰적을 외사를 접촉해서 알아낸 정보들이죠. 참고로 지금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주한 중국 대사관에 들어가면은
주한 중국 대사관 교육처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교육처가 바로 여기에 와 있는 7만 명의 중국 유학생을 관리하는 데입니다. 거기서 모임을 대표들을 불러갖고 뭐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그 사이트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한 폐쇄돼 있을 겁니다. 우리 정보기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저기서 가끔 이제 각 대학의 대표들을 불러서 밥 먹고 뭐라고 하면 걔네들이 알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또 촛불 시위에 나갈 수도 있고 그렇게. 그게 여러분 그 베이징 올림픽 한다고 할 때 티베트 독립을 바라는 사람들이 그 베이징 올림픽 성화가 왔을 때 그걸 반대 막는다 뭐 그때 같이 시위를 한다고 하니까 중국 유학생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스크럼 짜고 횃불을 보호하면서 폭력 휘두른 거 기억나세요? 중국 유학생들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당에 충성을 하는 거. 네. 그거를 그렇게 그것도 역시 중국 주한 대사관의 교육처 중심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 제가 그때 2017년도 1월달에 이런 블로그를 쓰고 난 다음에 우리 경찰청의 고위 간부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웃더라고요. 아, 이 기자 때문에 중국 사람들 깜짝 놀랐어. 그래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랬더니. 지금 주한 대사관 교육처에서 각 대학에 유학생회에 공문을 보내서 일체 시위에 나가지 마라. 나가다 걸리면 내정 간섭에 해당될 수 있으니 중지하라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해서 하고 웃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중국의 유학생들의 한국 개입을 막아낸 하나의 사례죠. 지금 제가 취재원들을 말하지 못하는 거는 좀 사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차이나 게이트도 사실입니다. 이걸 또 되게 되면은 또 뭐가 나? 정보 세계는 이렇게 자꾸 지우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 문파 대깨문 있다고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그런 여러 여론들이 북한발이라고 안 보세요? 한국은요. 6.25 전쟁도 프락시워예요. 프락시워 대리전, 미소 대리전이었어요. 우리는 꼭두각시로 같이 동족 상잔을 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요. 똑같이 중국이 움직이는 여론하고 우리가 만든 여론하고 싸움질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 만든 여론까지. 북한은 단일대오, 중국도 단일대오, 우리만 지지고 뻗고 하는 겁니다. 네. 지난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도 국정원 댓글하고 싸웠던 팀이 누군가 하면 북한의 우민기 애들이에요. 그걸 국정원 애들이 막 싸우면서 일부 박근혜 찬양을 한 것들을 가지고 민주당에서 걸고 넘어져가지고 줄줄이 잡혀간 거거든요. 기본 틀은 그렇습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면 대한민국 사는 거 정말 힘들다. 한번 이 정부 차이나 게이트 수사해 보십시오. 국정원 풀고 기무사 풀면 따라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